요즘 일본에서 연쇄상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이라는 STSS 감염병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치사율이 30%에 이른다고 해서 일본 여행 계획하신 분들 중에 걱정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거 이름도 참 낯선데 이 감염병의 실체가 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 일찍 연결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름도 참 어려워요. 예, 연쇄상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 어렵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합니다. 예, 어떤 질병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연쇄구균은 아주 흔한 이제 세균이고요. 특히 소아들에서 편도선염이라든지 또는 이제 성인이나 소아에서 피부에 이제 뭐 봉소염을 일으키는 매우 흔한 균입니다. 다만 이 흔한 균이기는 하지만 이 균이 이제 침습적으로 이제 심부 감염을 일으킨다든지 또는 폐혈증을 일으키게 됐었을 경우에 독소와 또 폐혈증에 의해서 이제 중증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를 이제 저희가 연쇄상구균에 의한 독성증후군 또는 연쇄상구균에 의한 이제 침습적 증후군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흔하지는 않지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고 다만 연쇄상구균은 소아나 성인에서 매우 흔하게 감염을 일으키는 다른 감염을 일으키는 균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감염이 될 수 있는 균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발생한 그런 질병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고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질병이라는 설명인데 근데 최근에 이렇게 관심을 끄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이제 일본에서 코로나19 이전에도 한 700명에서 한 800명대 환자가 발생은 하긴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19 동안에 이제 마스크 착용도 하고 손위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증진이 되다 보니까 환자가 한 600명, 700명대로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엔데믹 상황 되고 나서 이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위생 이런 부분들이 좀 느슨해지다 보니까 작년에 900명 넘게 이제 환자가 발생했고 올해만 해도 음, 3개월 동안 414명이 발생했으니까 예전에 비해 좀 많이 증가된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워낙 이제 사망률이 높아서 한 20% 내외가 사망할 수 있는 질환이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민들이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이 음, 부분이 이제 가디언이라는 이제 유명한 이제 언론에서 외국 언론에서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국내에 관심을 끌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치사율이 30%에 이른다. 이러니까 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 사망자 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 일단 지금 올해 지금 414명 발생한 상황에서 이제 90여 명 정도 사망을 해서 올해 사망률은 한 21.7%입니다. 뭐 주간 단위에 한 10명 내외 정도가 계속 사망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제 음, 발병자 숫자 자체가 이제 뭐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중에서 한 20% 사망을 한 어떤 사망률은 꽤 높은 질환이기는 한데 또 워낙에 연쇄구균 감염 자체가 매우 많은 감염, 숫자 감염자가 훨씬 많거든요. 편도선염이라든지 봉소염이라든지 또는 성홍열 이런 거로 발병하는 환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제 이렇게 STSS로 진행되거나 안 좋아지는 환자는 매우 일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질병인데 이게 팬데믹 기간 동안에 뭐 마스크도 더 쓰고 그리고 손도 더 열심히 닦고 하다가 그런 것들이 조금 느슨해지면서 이전보다 환자가 좀 늘어난 측면이 있다. 이런 설명을 계속 해주고 계시고요. 근데 이 일본 언론의 보도를 보면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0세 미만 환자 65명 가운데 21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비교적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연령층의 사망률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STSS의 가장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부분들 65세 이상의 성인이라든지 또 이제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는 최근에 이제 어떤 큰 뭐 상처 이제 외상을 입어가지고 상처가 나서 거기에서 이제 감염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긴 한데요. 사실 외상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이 50대 미만이 더 외상을 많이 입죠.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상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연령이고 특히 음, STSS 같은 경우는 급성기에 이제 폐혈증성 쇼크 또는 독소에 의한 쇼크 반응을 일어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어도 일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연령이든 주의를 해야 되는 질병은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게 초기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알면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치사율은 높지만 처음에는 감염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보통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일단 초기에는 이제 발열이 이제 주된 증상이기는 하고요. 근데 다만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편도선염을 일으키거나 또는 이제 봉소염을 일으키는 거나 또는 상처가 난 분들한테 균이 들어갔을 때 심각하게 이제 확산되는 형태로 되면서 폐혈증을 일으키는 패턴이라서 이게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지면 이제 쇼크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전 증상을 가지고 내가 이 병일 거다 이렇게 예상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어떻든 간에 고열이 나고 또 하나 이제 좀 어지럽다든지 또는 이제 상처나 이런 부분이 이제 아주 빠르게 이제 염증이 진행되는 것 같다 이러시면 바로 응급실에 내원해서 진료를 받아야 의사의 진찰을 통해서만 진단이 가능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제 빠른 진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초기에는 뭐 우리가 흔히 뭐 편도선이 붓거나 뭐 몸에 상처가 나거나 이럴 때 이제 겪는 증상과 비슷하니까 특별히 뭐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급성으로 진행될 때 이제 위험한 만큼 약간 그런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자,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코로나19처럼 호흡기로 전파될 가능성도 있는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연쇄국윤 자체는 이제 비말로 전파되거나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양상이기는 하거든요. 음. 근데 어떻든 이제 뭐 편도에 이제 그 집락을 이룬다든지 이러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염증이 진행되긴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편도에 집락을 이루는 경우는 너무 흔하거든요. 그 중에서 어. 극히 일부만 STSS로 전파되기 때문에 STSS 자체가 뭐 비말 감염이 된다든지 뭐 이런 거로 표현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또 되게 많은 경우들은 상처가 생겼는데 거기 상처가 염증이 낫지 않고 그게 매우 이제 그 급심하게 염증이 생기는 그런 패턴들을 진행을 하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비말 전파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코로나19처럼 그렇게 확산될 가능성도 없고 내가 그 세균이 내 몸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STSS로 발병하는 경우는 거의 1% 미만, 거의 0.몇 프로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걱정할 만한 질환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음. 싶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일본에서 이렇게 환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뭐 치사율이 높다. 이렇게 소개되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혹시 이게 우리나라에도 번질 우려가 있을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연쇄국유는 우리나라에도 있는 균이고요. 우리나라 소아에서의 그 가장 흔한 편도선의 원인균이기도 하고 성인에서도 음. 10% 내외의 편도선염이 이 균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균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내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STSS 자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고요. 소아를 중심으로 성홍열도 같은 이제 원인균에 의해서 일어나긴 하는데 성홍열에 의한 그런 그 모니터링 보면 우리나라 아직까지 코로나19 이후에 성홍열이 코로나19 전보다 더 증가된다는 보고는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국내에서 크게 유행할 가능성은 없다. 다만 면밀하게 관찰은 필요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뭐 원래 우리나라에도 있던 그런 질환이니까 이거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런 설명이신데 그러면 뭐 일본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최근에 엔화가 많이 싸지면서 일본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좀 염려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일본의 12억 인구 중에서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 지금 발병하는 상황이죠. 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은 편도선염이나 이제 봉쇄염 같은 가벼운 질환으로 끝나는 병들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 균 자체가 전파 자체는 비말 전파라든지 손을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 손 잘 닦으시고 또한 어.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많은 곳에 가시거나 이럴 때는 마스크 착용하는 정도로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아, 그런 말씀을 쭉 들어보면 그냥 일상생활에서 뭐 손 잘 씻고 마스크 쓰고 이런 것들로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뭐 혹시 뭐 백신이 도움이 되는 그런 질환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백신 자체는 뭐 개발은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상용화된 백신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예방 수칙이 가장 중요한 질병이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예방 수칙이라면 기침할 때 뭐 손으로 입을 가린다거나 그리고 마스크를 쓴다거나 요런 것들 지키면 되겠습니까? 예, 매우 중요하죠. 특히 이제 목의 편도나 이런 데 균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그거를 상대방에게 전파시키거나 아니면 입을 만진 손으로 상대방과 악수했을 때 손을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기침에 특히 잘 지켜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 많은 곳에 마스크 착용하는 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어, 혹시 뭐 상처가 난 경우에 이런 것들 소독을 잘하는 것도 좀 이런 질환을 예방하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아, 예, 매우 중요하고요. 상처가 났었을 때 바로 이제 좀 깨끗하게 좀 씻어 주시고 또 해당되는 부위에 이제 적절한 소독제로 소독을 해주시고 필요하면 상처가 심하다 그러면 항균제 연고 같은 거 소독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봉소염의 원인균으로 이 균 자체가 한 절반 정도 되고 또 그게 심각했을 경우에 이제 이런 쇼크 증후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봉소염 음. 발생하지 않게 신발도 여행 다닐 때는 신발을 좀 편한 신발을 잘 신어서 발에 상처 나지 않게 또 손이나 이런 데도 여행 다니면서 어디 부딪히거나 이래서 상처 나지 않게끔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쇄 상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 이름도 참 낯설고 그리고 일본에서 환자들이 이전보다 늘었다고 하니까 우려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래서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평소에 기침할 때 조금 입을 가리시고 그리고 마스크 잘 쓰시고 상처 났을 때 깨끗하게 소독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